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십 년째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어느 쪽도 정답, 오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떠나서 상황이 분명 변하고는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6차 핵실험까지 마쳤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뉴스에서 간간히 듣던 북한 풍계리 어디에서 핵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등의 의미와는 180도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선 현 시국과 관련해서 이 한국 정가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제 파기해야 한다. 정진석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임을 공식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만 비핵화 공동선언에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언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전술핵 재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나토식 핵 공유를 하지 않고는 남북 핵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북의 핵 공간의 노예로 계속 살라고 할 거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고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에 있는 핵을 공유하는 한국식 핵 공유를 미국과 협의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때문에 워싱턴 DC에 와서 미국에 와서 역시 어제 한 발언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핵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고도화하고 현실화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전술핵 공유 등의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이 진짜 핵이 있는 거야? 핵이 있다면 아니 그동안 우리하고 미국은 뭐 한 거야? 등등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려보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던 1991년 남과 북은 소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마치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전쟁 걱정은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럼 1991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던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때묻은 인터뷰이긴 합니다만은 20여 년 전 북한의 최고위급이었던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귀순한 후 국방대학 모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은 지금 봐도 섬뜩합니다. 질문자. 셸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1991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핵개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황장엽. 사실 아닙니다.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자. 북한이 처음에는 핵개발을 고집했었지만 실제 개발보다는 소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고 마음을 바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황장엽.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마음을 고쳐먹은 적은 없습니다.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면서 경제 지원도 받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핵 감시 시스템도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핵 개발을 쉬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다들 아시는 바대로 말입니다. 자, 황장엽 인터뷰 내용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당시 황장엽 씨는 말합니다. 핵무기 개발 사업은 김정일 주관하에 노동당 군수공업부에서 전병호라는 사람이 맡아서 했습니다.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한 후에도 전병호의 말에 따르면 핵시설은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데 다 옮겨 놓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하 핵실험장도 건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전병호가 말하기를 아주 넓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북한 핵개발은 비핵화 협의 이후에도 진행형이었고 지금은 그런데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습니다 등등의 보도를 드리면서 북한 얘네들이 또 겁주고 있네. 이번엔 또 뭘 달라고 하려나? 라는 식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이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 귀로 흘렸던 그 북한의 핵실험 일지를 한눈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2006년 10월 북한은 플루토늄 원료로 한 1킬로톤 이하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제1차 실험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이후 북한은 2009년 5월 3킬로톤 이상급의 핵실험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약 열흘 앞둔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또 3년 후인 2016년 1월 이번에는 수소폭탄 실험을 합니다. 같은 해 9월 5차 핵실험을 시행했고 1년 뒤인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는데 이때는 핵폭탄 위력 무려 140킬로톤 이상급의 실험이었습니다. 이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배가 넘는 위력입니다. 그럼 곧 있을 수도 있는 7차 핵실험은 이보다 더 큰 위력을 테스트할 건가? 아닙니다. 핵폭탄은 위력이 크다고 더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그런 큰 위력의 전략 핵보다 특정 군사기지, 특정 경제지역, 특정 주요 시설 등을 타겟으로 하는 전술핵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게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이 남한의 공항과 항만 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발언을 모두 고지곳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결론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공격을 대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종전보다는 좀 더 긴박해진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 종합합니다. 일단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방법론적인 4가지입니다. 첫째,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인 대한민국의 자체 핵 개발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가장 낮습니다. 국제적으로 비핵화 탈퇴 등 정치, 외교, 특히 경제적인 후폭풍이 너무 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이 대목에서 재배치? 그럼 우리한테 뭐 언제 핵무기가 있었나? 할 수 있는데요. 네, 있었습니다. 한국도 1991년 전까지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갖고 있었습니다. 1991년 비핵화 선언과 동시에 이를 철수했을 뿐이죠. 여하튼 이 2번째 시나리오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 금지를 요구할 명분이 더 이상 없어지고 또 현재 한국이 가입해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지금 이 시간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등등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국이 핵무기를 다시 갖다 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3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핵무기 공유입니다. 이는 핵무기를 한국에 직접 갖다 주진 않아도 한국과 가까운 곳, 그게 일본이 됐던 괌이 됐던 그런 곳에 추가로 더 갖다 놓고 한국에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이런 방식으로 갖다 놓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경우 주변 국가의 핵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이 이유로 일본의 핵무기를 추가로 가져다 놓는 것 당장 한국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뭘 어떡하라는 거냐? 네, 사실 좀 답답하죠.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거론되는 게 이 마지막 4번째 시나리오입니다. 4번째 시나리오, 미국 핵 자산 상시 배치입니다.
이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핵 전투기 등을 한반도 주변에서 24시간 순회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논의는 진행됐지만 합의를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외교적인 부담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이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는 게 복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돈으로 해결하는 게 좀 나은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 실험을 한 바 있죠. 이때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한국에서 작전을 다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국으로 유턴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5,000명의 군인이 탑승하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한 국가의 국방력과 맞먹는다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계획을 바꿔 유턴해서 온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정치 외교는 물론 예산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한 겁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와의 한반도 분위기는 싹 바뀝니다. 북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뭐라도 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 지금 한반도가 하수상합니다. 레알 뉴스 글로벌 송앵커였습니다.